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나홀로 부동산 등기 실무 제13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8쪽이고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교재는 58쪽입니다. 자, 이게 제일로 많지요. 등기할 때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요.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겠죠. 자, 개념 보실까요? 개념 및 신청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매매 자체가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이때는 역시 매매에 의한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공시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개념이 나왔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매매라고 하는 법률 행위, 계약입니다.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서, 공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매수인의 말이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이죠. 그래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웠죠? 민법 162조 배우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매매의 개념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 매매의 효력이 나옵니다. 매매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을 갑이라고 하고요, 매수인은 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죠? 청약이라고 합니다. 매도하겠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바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된다. 이 계약 자체가 바로 뭐다?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는 둘 다 의무가,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우리는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매도인과 매수인 가이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쌍무계약 또는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매매의 개념 나왔죠.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그러한 계약, 즉 쌍무계약이 되겠죠.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유상계약이 되겠습니다. 그게 민법에 나온 내용이고요. 민법 568조는요, 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이행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그러한 그 효력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효력 발생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은 누굴까? 이때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방법은 공동 신청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독인 경우도 있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인 경우, 판결인 경우에 판결문 승소한 판결문을 받은 등기 권리자이든 등기 의무자이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있죠. 결과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을 붙여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등기 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해도 된다. 즉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대리인은 대리 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변호사, 법무사의 사무원들을 등기소에 출석해서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될까? 그죠? 역시 매매하게 되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60일은 언제부터 60일이냐? 그렇죠.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그죠? 채무 부담. 매수인이 채무를 부담했다. 채무를 부담했다는 것은 잔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즉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죠. 채무를 부담했다는 것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매수인이 말이죠, 샀는데 또 제3자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그리고 여기 또 매수인이 생겼잖아요. 이때 매수인은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하지 않고는 미등기 전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하고 다시 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되겠습니다. 거기 넘겨보세요. 3번 나왔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기간 전에, 그죠? 잔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을 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역시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3번 보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역시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샀어요. 그러면 이 잔금을 지급한 날, 반대 급부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 안에 또 매도를 했다면 역시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만이 다시 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겁니다. 거기 사례가 나왔는데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 저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13년 후 서울시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등기 청구권이 계약 후 10년이 경과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자, 답을 보시죠. 1번.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비춰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등기는 안 했지만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을 권리유예 잠자는 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권리 행사를 안 했지만 그 매수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유예 잠자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답변 2번 보세요.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보다는 매수인의 사용, 수익 상태를 더욱더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지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도 하나의 채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서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가 나왔죠. 양식 보세요. 63쪽을 보실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 1번 주소지는 옛날 주소입니다. 서초동 100번지 대지 300제곱미터. 2번 현 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1층은 100제곱미터, 2층은 1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는 300제곱미터고. 그리고 이러한 거래신고 1년 번호가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매매 거래하게 되면 그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과에 가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1년 번호를 주어집니다. 1년 번호 쓰시고 거래 가격을 5억이라고 썼습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2014년 5월 1일 매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성명 등기 의무자. 여러분, 등기 의무자는 누굴까요? 매도인 되겠고요.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등기 의무자 인적사항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안영찬, 등기 권리자는 김동수였습니다. 이렇게 주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7번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나와 있죠. 주택입니다. 지금 시가 표준액. 자, 여러분 취득세는 거래 가격이 5억이니까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겠지만 시가 표준액이 따로 나와 있죠. 우리가 취득세 신고할 때 보면 시가 표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주택채권도 사면 되겠습니다. 7번 국민주택채권 매입 종액을 적으시고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쓰시고 8번은 8번과 9번은 여러분 주택은요 지금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사게 되면 1%입니다. 그죠? 1% 취득세.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취득세 공부할 텐데요. 취득세가 주택거래 가격 6억 원 이하는 취득세가 1%입니다.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입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3%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취득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9번은 세액 합계 쓰시고요. 10번 등기 신청 수수료는 토지 한 필지 15,000원, 건물이니까 등기 신청 수수료는 3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번호를 쓰시고요. 일괄 납부 2건 3만 원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등기 의무자 있죠?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나와요. 거기 11번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에 거기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고요. 이게 의무자니까 뭐 등기 의무자 뭐 안영찬 뭐 좋아요. 또는 뭐 등기 의무자 쓰시고 1년 번호 Q77C L71-35J5 이런 1년 번호 등기필 정보에 있는 1년 번호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등기필 정보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쓰는 겁니다. 다음 12번 첨부서면이 되겠고요. 첨부서면에는 매매계약서 한 통,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한 통,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한 통, 그리고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입니다. 구청에 가서 시에 가서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에다가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한 통, 그리고 매매 목록 한 통, 그리고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되겠고요. 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한 통. 자, 2014년 5월 1일 신청인 매도인은 누굽니까? 안영찬이 되겠고 매수인은 김동수가 되겠습니다. 대리인 없이 안영찬과 김동수가 공동 신청했고 아니면 매도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겠죠. 자, 65쪽을 보시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습니다.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 신청 방법은 공동 신청 되겠고요. 그러나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란 있죠? 여러분, 저 부동산 표시는요, 어디를 보고 기재하면 됩니까? 항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시게 되면 표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표시기재 예시가 나와 있죠. 대지인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향학동 344번지 대 84제곱미터. 거래 신고 1년 번호 나와 있고요. 거래 가격 나와 있지요. 임야 예시가 나와 있고요. 전 나와 있고, 밑에 주택 보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1에 6, 종로구 평창동 411에 6. 도로명 주소 나와 있죠. 종로구 평창 7길 86. 철근 콘크리트 및 목조 박공 지붕. 2층 단독주택. 1층의 면적과 2층의 면적. 부속물 1층에 42.70. 거래 신고 1년 번호와 거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의 구분 건물인 경우 나와 있고요. 근린주택 나와 있고요. 그냥 샘플로 제가 하나씩 써놨습니다. 근린시설 나와 있고요. 근린상가 나와 있고요. 공장도 나와 있고요. 숙박시설까지 나와 있죠. 다양한 물건들의 부동산 표시를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물건을 살 때마다 등기할 때마다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표지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매매가 다양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했을 때 부동산 표시 적는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많은 게 아파트 많이 사잖아요. 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파트는 구분 건물입니다. 한 동의 건물의 표시가 나왔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번지. 502라고 하는 것은요, 도곡 렉슬 아파트 301동 502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먼저 나왔죠. 도로명 주소는 강남구 선릉로 221번지.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동의 아파트 건물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한 채의 주거 공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301동 5층 502호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면적은 138.3156제곱미터. 그리고 이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권이 있겠죠. 대지권 표시가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 1, 강남구 527번지, 도곡동 572의 2번지 두 필지가 되겠고요.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이 되겠고, 대지권의 비율은 1과 2를 합쳐서 13만 3,499.4분의 63.6189가 대지권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를 거래 신고 1년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래 가격이 12억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한 12억 정도 가죠. 그리고 근린주택 나와 있네요. 근린주택은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도 있는 것이 근린주택이 되겠죠.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나와 있고요.
대지는 432.8.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2에 31호. 1호라는 건 한 채를 말합니다. 이건 집주인이 혼자죠. 도로명주소 나와 있고요. 1호 한 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은 212.90, 2층은 217.32, 3층은 217.32, 4층은 217.32, 지층은 298.7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고요. 거래 신고 1년 번호가 나와 있죠. 그죠? 12345 2014 06 124 567 나와 있고요. 거래 가격은 15억이 되겠네요. 15억.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그 정도 갑니다. 15억. 자, 이렇게 해서 뒤에는 그린시설, 근린상가, 공장, 숙박시설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숙박시설 한번 볼까요, 여러분? 69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나와 있죠. 대지는 300제곱미터. 이것도 숙박시설인데 한 채입니다. 한 1호.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인데 여관입니다. 1층은 104.90, 2층 104.90, 3층 104.90, 지하실은 나와 있고요. 거래 신고 1년 번호와 거래 가격이 3억 9,600만 원. 여관인데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대지부터 숙박시설까지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에 등기 원인과 연호를 나와 있죠. 등기 원인은 매매, 그렇죠? 매매 계약서상 출처요.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등기 원인은 언제요? 계약일. 매매 계약서상 등기 원인은 매매로 하고요. 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또 이전할 지분이 지분일 때는 지분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기록하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 70쪽에 있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